학교에 서 민원 전화가 옵니다. 왜 갑자기 행사 안내를 하느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일정 변경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행사에 대한 안내를 긴급하게 하느냐, 아니면 보고 근무를 오늘 보내서 내일까지 하라는 거냐. 그 조사하는 내용이 양도 많고 또 조사할 수 있는 그 내용도 많은데 왜 내일까지 보고하라고 하느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스스로 일단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아니면 어떤 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내일 모레까지 긴급으로 보고해라.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국회 감사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료 보고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공문을 받았을 때 왜 이제 이렇게 급하게 보내는 거야 라고 한숨을 돌리느니, 빨리 그 시간에 또 오히려 더 공문을 빨리 발송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한다면, 먼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선생님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후 이제 공문을 보내고, 또 자료를 먼저 받고 후 공문으로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사하면 참가 신청서를 내일 모레까지 보내라, 아니면 어떤 예선전을 거쳐서 보내야 되는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일주일 뒤라도 행사를 먼저 예선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발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예선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예선전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선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더 당황스럽지만은 좀 더 지혜롭게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전화가 옵니다. 왜 갑자기 긴급한 이것들을 하느냐라고 하면, 자료를 잘 수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해서 공문으로 발송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도교육청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그 어떤 자료 양식이 옵니다. 양식이 오면 불필요한 것들은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또 스스로 교육청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 다른 장학사님들이 미리 수업해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 이 업무가 항상 제 업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 자료가 먼저 수합된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하면 좀 더 빨리 수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전화를 다다닥 돌려서 빨리빨리 해달라라고 하고, 아니면 그 담당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서 먼저 좀 빨리 알아봐 달라. 정말 보고는 정말 많죠. 이 학교에,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학생 수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아니면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교육에 대한 결과, 어떤 교육이 환경교육이라면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 아니면 어느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이 휴직자가 몇 명이 있는지, 학교 폭력 몇 회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모아서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또 먼저 문자를 담당 선생님들께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도 관련 연수를 제가 예전에 했는데, 그러면 독도 관련 신청을 할 때 어떤 설문조사에 신청에 전화번호를 다 적도를 만들어서, 그 다음 어떤 독도 교육을 언제 했느냐라고 도에서 오면 그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 독도 교육, 학교의 학부모 교육, 안전교육, 이 교육 세 가지는 제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하는 담당 선생님들에게, 업무자들에게 연수를 하기 전 전화번호 다 받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급할 때에는 교감 선생님들께 바로 보냅니다. 교감 선생님, 정말 긴급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담당 업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공문이 보고될 수 있도록 미리 이 양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교감 선생님들에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교감 선생님들께서 해야 될 일들이 아마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들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전에도 오래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의 장학사들 하는 일들, 행사 준비, 공문 보고, 또 무슨 행사 기획, 연수, 그 다음에 어떤 협의회 개최 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공문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고 공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공문이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되어야 되는지, 왜 조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이제 안내를 이제 해야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좀 더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아니면 정말로 민감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삭제하고 이제 보고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판단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무언가 보고해달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다 보고 바로 하면 좋겠지만 실례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김천시 체육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체육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어떤 소년체육대회 때 입상에 대한 경기를 향상금을 5만 원씩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그렇게 협조했습니다. 저에게 공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생님들께 조사를 해서 다시 체육회를 보내주겠다. 이런 업무 협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바로 체육회를 보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뭔가 이제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협조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한번 이제 어떻게 공문 자료 수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면서 계속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공문을 활용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육상대회 선수 선발을 하는데 협의회를 하자. 그전에 하지 않았던 그전에 구두로만 통해서 선수를 선발했다면 우리 협의회를 한번 하자. 그리고 어떤 교육감배 육상대회를 다녀왔는데 평가 반성회를 한번 하자. 무엇이 잘 되었느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공문을 보고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발전적인 모습과 그리고 이제 교육장 육상대회를 했는데 제가 깜빡했던 것이 이제 그 결과 보고를 학교에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늦게라도 어떻게 발송을 해야 될 것인가, 기록을 다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늦었더라도 선생님들이 확인하고자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으면 충분히 생각을 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협의회를 하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클럽 대회를 했는데 근무 확인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꼭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공문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공문으로 바로바로 보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좀 더 저 역시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공문을 작성해서 자료 보고도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